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 TV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큰 사건보다 작은 순간에 무너집니다. 잔칫날 테이블 위 아무도 보지 못한 빈칸 하나. 그 자리에서 한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가 조용히 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균열은 가족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작이 되었었죠.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비쳤어요. 창틀 위에 올려둔 작은 화분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며느리 수연이가 정성껏 준비했다는 가족 잔칫날. 그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이나 내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별거 아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괜히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마음이라는 건 참 예민한 거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으면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죠.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무슨 색이 오늘 분위기랑 맞을까? 결국 밝은 베이지빛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수연이가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괜히 며느리 취향에 맞춰보기도 했죠. 주름이 있는 곳은 손으로 한번 펴고 머리도 낮게 묶어서 정리했어요. 그러다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보석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사준 귀걸이가 있었어요. 특별한 날마다 그 귀걸이를 꺼내 착용하곤 했죠. 남편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귀걸이를 하면 마치 남편이 내 옆에서 오늘은 즐겁게 다녀와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집을 나설 때 마음이 괜히 조금 울렁거렸어요. 기대와 설렘이 섞인 그런 기분이었죠. 식당 문 앞에 도착하니 안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아들 얼굴, 그리고 수연이가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쁜 모습이 보였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수연이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휴, 멀리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 얼굴이 꽤나 밝고 기운 있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수연이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가족끼리 모이는 건데요, 뭐. 어머니 오시니까 더 든든해요. 그 말이 괜히 마음 한쪽을 간지럽게 했어요. 이 아이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싶어서 나도 더 따뜻한 표정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식당 안은 작은 파티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작은 화병이 놓여 있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색감으로 꾸민 풍선도 동그랗게 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들어온 건 각 자리 앞에 놓인 이름표였어요. 수연이가 손재주가 있어서 이름표도 예쁘게 디자인해 놨더라고요. 아이들 이름은 파스텔색 종이에 어른들 이름은 조금 더 차분한 색으로 쓰여 있었어요. 나는 하나하나 이름표를 보며 참 정성 들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앉을 자리라 생각한 의자 앞에 작은 빈칸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카드가 놓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들 자리엔 아들 이름이 적혀 있고 손주들 이름도 잘 보였어요. 수연이 자리도 바로 옆에 보였죠. 그런데 딱 내 이름만 없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텅하고 비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걸까? 잠깐 실수한 거겠지? 자꾸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쿡 하고 찔린 것처럼 아팠어요. 이름표 하나뿐인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그 작은 카드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내 존재가 조용히 지워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장부에서 내 이름만 쓱 하고 지워버린 것 같은 그런 싸늘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괜히 손끝으로 옷소매를 매만졌어요. 누가 본 것도 아닌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누가 이런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괜히 주변을 한번 둘러봤죠. 그 순간 수연이가 어머니, 이쪽에 앉으세요. 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 수고 많았다. 입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만 불편했어요. 왜 내 자리만 이름이 없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왜 하필 오늘이지? 잔칫날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사람들 웃는 소리도, 손주들 제잘거리는 소리도 여전히 시끌벅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귀에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들렸어요. 모두가 즐겁게 웃고 있는데 나만 조용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왜 내 이름이 없었을까? 왜 이 작은 일 하나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걸까? 나 잊힌 걸까?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빈칸이 마치 내 존재를 비워놓은 것처럼 자꾸 마음을 건드렸어요. 나는 오늘 그저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엔 보이지 않는 작은 금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금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불러올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벌써부터 시끌시끌했고 어른들은 음식을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는 며느리 수연이가 손수 준비한 음식보다 그 자리 위에 비어있는 내 이름칸에 자꾸만 마음이 꽂혀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나도 이 집안의 어른이고 또 아이들도 있으니까 괜히 분위기 흐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잔칫날의 모든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연이가 내 앞에 와서 음식을 놓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어제 새벽까지 준비한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억지로라도 표정을 밝게 만들며 말했다. 어우, 그래. 너 참 부지런하다. 맛있게 보인다. 말끝은 웃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수연이는 음식 설명을 한참이나 해줬어요. 이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고요. 저건 남편이 좋아해서 꼭 넣었어요. 정성과 마음이 보이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말들이 귀에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내 이름만 빠졌을까? 정말 실수였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날씨 괜찮지? 무릎은 어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요새 약도 잘 챙겨 먹고 있어. 하지만 그 대답도 목소리도 내 마음속에서는 다르게 울리고 있었어요. 아들 얼굴을 보고 있자니 괜히 묘한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는 알까? 내 자리 이름이 없는 걸? 만약 알았다면 수연이한테 말했을까? 아들은 의자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더 외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이 소스는 제가 특별히 만든 건데. 수연이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지만 그 사이 나는
조금씩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식사가 절반쯤 지나갈 무렵 잠깐 자리를 비우려 일어섰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냥 잠시 숨 좀 돌리고 싶었어요. 복도에 나오자 식당 안의 소음이 뚝 하고 끊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고요했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 그래도 이건 좀 그렇잖아. 분명 실수겠지. 그렇지? 수연이가 일부러 그럴 애는 아니잖아. 나는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작은 가시 같은 게 자꾸만 찌르고 있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오늘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꽤 밝아 보였던 얼굴인데 이제는 미묘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눈가를 살짝 문지르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에서는 괜찮지 않은데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수연이와 아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근데 자기 이름표 말이야, 그거. 나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그 다음 말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 소리에 묻힌 건지 아니면 내가 듣기를 두려워한 건지.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들이 내 이름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들어왔다는 걸 눈치챘는지 둘은 바로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좀.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다시 잡았죠.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어떤 작은 균열이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연은 예전부터 뭔가 말실수를 한다거나 작은 배려가 부족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건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손주들이 내 무릎에 올라타며 말했다. 할머니, 이따가 우리랑 사진 찍을 거지? 나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럼 찍어야지.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아이들만 보면 잠깐 동안은 마음속 서운함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 빈칸은 계속 거기 있었어요. 모두가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갈 때까지도 그 작은 빈자리, 내 이름이 빠진 그 자리만큼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밖에 나와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나는 계속 웃었어요. 무리 속에서 안 보이는 상처를 감춘 채 움츠린 마음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수연은 사진에서 밝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웃음이 어쩐지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잔치상이 끝나고 사람들이 헤어진 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실수였을까? 만약 실수였다면 왜 하필 내 이름만? 그걸 알고도 아무 말하지 않은 건 왜일까?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어요. 나는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름이 빠진 자리는 단순한 빈칸이 아니었다는 것. 그건 이 집안에서 내가 차지한 자리, 그리고 서서히 변해가는 관계들, 그 모든 걸 보여주는 아주 작은 신호였다는 것. 나는 그 작은 신호를 오늘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그 신호는 앞으로 어떤 큰 파도를 몰고 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분명히 생겨났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 균열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두렵기도 했고 알아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저 오늘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오래 울릴 것 같다는 묘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넘기면 언젠가 더 큰 상처가 될지도 몰라.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오늘 하루 동안 참고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억지로 웃으며 넘겼던 것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했던 모습들, 그 모든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가방을 벗어놓고 소파에 앉았는데 허리가 뻐근할 정도로 몸 전체가 굳어 있었어요. 마치 하루 종일 긴장한 채로 숨을 참으며 살았던 것처럼요.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식당에서 보았던 빈칸 하나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반복됐어요. 내 이름이 왜 없었을까? 그 작은 한마디가 또다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냥 실수였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수연이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오늘 바쁘다 보니 너무 정신없어서 빠뜨렸을 거라고, 그래서 속상할 것도 없고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달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괴로웠어요. 왜냐면 그 순간 내가 느낀 감정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서운함, 낯성, 그리고 아주 작은 상처.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지 아니면 더 깊어질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져서 창밖이 어둑해질 즈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어요. 나는 평소처럼 웃으며 받았어요. 그래. 잘 들어갔어?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 오늘 좀 피곤해 보이던데 괜찮아? 식당에서 뭐 불편한 일 있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편한 일 있었어? 아들이 눈치챘다는 걸까? 아니면 수연이가 얘기했나? 나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무슨 불편한 일. 그냥 오래 앉아서 그런가 봐. 대충 얼버무려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 이름표 말이야. 오늘 엄마 자리 이름 안 적힌 거. 나는 숨이 턱하고 멎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건 그냥 실수였겠지. 그렇게 대답하면서 내 목소리는 조금 떨렸어요. 아들이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사실 나도 좀 당황했어. 수연이한테 왜 그런 실수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진짜 그랬대? 응, 그런데 엄마. 혹시 많이 서운했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갑자기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서운하긴 뭐가 서운하겠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심장은 계속 쿵쿵 뛰고 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혹시라도 마음 상했으면 나중에 말해줘. 내가 중간에서 얘기할게.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핑 하고 맺혔어요. 됐다, 괜찮아. 엄마는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않아.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알아챌 만큼 내 표정이 굳어 있었던 걸까? 내가 숨기려고 했던 감정이 그토록 드러나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어둠이 서서히 방 안으로 내려오고 그 속에서 나는 도저히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름이 빠진 자리, 그게 정말 그냥 우연일까? 머릿속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계속 재생되었어요. 수연이가 웃으며 내게 인사하던 모습, 아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던 모습, 손주들이 밝게 뛰어놀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은 따뜻했는데 유독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든 건 테이블 위 작은 빈칸 하나. 나는 그 빈칸 하나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어떤 신호를 건드린 일이었어요. 정말 내가 잊힌 걸까? 나만 모르는 변화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된 걸까? 그 어떤 생각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을 덮어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다짐 하나가 생겨났어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말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저 잊어버리려고만 하면 언젠가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이번만큼은 내 마음을 소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어렴풋하게 예감하고 있었어요. 작은 빈칸 하나에서 시작된 이 서운함이 아마도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작은 틈이 언젠가는 더 큰 균열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조용히 등을 기대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얼굴에 닿으며 나를 깨웠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느라 숙면을 제대로 못했던 탓인지 머리가 무겁고 눈꺼풀도 좀 뻑뻑했어요. 잠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또다시 식당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테이블 위 작은 빈칸 하나, 내 이름만 빠져 있었던 그 자리.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걸 보니 이건 정말 내 마음이 단단히 상처를 받은 거였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어요. 어젯밤에 끓여둔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컵 따라 마시니 속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수연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그 문자를 보는데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어제 일 때문인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수연이의 말투는 늘 공손했지만 그 문장 끝에 담긴 의도는 읽히지 않았어요. 나는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대답하면 내가 어제 일을 계속 마음에 둔다는 걸 티내는 것 같기도 해서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금 담담한 말투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오후에 시간 돼. 그렇게만 보냈는데도 손끝이 떨렸어요. 정각이 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연이의 이름이 뜬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심스럽게 통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잔칫날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덕분에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어요. 그래, 수고했다. 준비 많이 했더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고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연이 조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어제 마음 상하신 건 없으셨죠? 내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어요. 아, 역시 그 얘기구나.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무슨 마음이 상해. 내가 더 고마웠지 뭐. 그런데 수연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그 이름표 말씀인데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고 손끝까지 긴장이 올라왔어요. 아, 그거 괜찮아. 실수였겠지. 나는 또다시 부드럽게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제가 준비하려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하나를 빼먹은 줄도 모르고. 그 말을 듣는데 애매하게 눌렀던 감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그 많은 이름 중에 하필 내 이름만? 나는 애써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다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런데 수연이는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제가 마지막에 이름표를 정리하면서 순서를 바꿨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 이름표를 다른 데로 옮겨두고 다시 놓는 걸 순간 잊어버렸어요. 나는 그 말이 변명인지 진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뭐가 더 나쁜지 아세요? 알 수 없다는 그 감정 자체가 더 깊게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한숨 같은 숨을 한 번 쉬었어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끝나고 수연은 다시 한번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나는 그 사과가 내 마음에 제대로 닿지 않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과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묘하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연의 사과가 진심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제 하루 종일 느꼈던 그 감정, 서운했다는 그 기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상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처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날 밤 혼자 밥을 먹는데 유독 밥맛이 없더라고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한참을 반복했어요.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을까? 여보,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마. 수연이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건 확실히 말해야지. 어머니 자리 이름을 빼먹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생각할수록 내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사실 수연이와 사이는 그동안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수연이 낯가림도 심했지만 나한테는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고 내 생일이면 꼭 챙기고 명절에도 성의 있게 도와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조금씩 작은 불편함들이 보였어요. 내가 한 말을 짧게 대답하고 지나치는 것. 내가 건넨 의견을 그건 그냥 하며 넘기는 것. 그런데도 얼굴에는 항상 예쁜 미소만 띄우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어제 그 빈칸 하나가 그동안 쌓여 있던 감정을
한꺼번에 끌어올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난 뒤 나는 마음속에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번엔 그냥 넘기지 말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느낀 감정을 마음속에서 계속 썩히지 말자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마음속에 묻어두면 언젠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수연과의 관계도, 아들과의 거리도,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 마음도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 되었어요. 나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화의 시작. 그 변화가 얼마나 큰 파도를 몰고 올지 그날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나는 그날의 빈자리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 붙잡혀서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또 크게 느꼈어요. 식탁에서 무심하게 넘겼던 그 빈칸, 수연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라고 말했던 사과, 아들이 엄마 서운했으면 말해줘라고 걱정하던 목소리, 그 모든 장면이 아주 느린 속도로 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 뭔가 변해버린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따뜻한 미역국을 떠먹는데 핸드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수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이번 주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아버님 산소에도 다녀오면 좋겠고요. 어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순간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나랑 같이 가고 싶다고? 그 말이 고마워야 정상인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지기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왜일까?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나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어요. 그래, 주말에 보자. 그 문장을 쓰고도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다음 날 아침부터 내 마음은 한없이 복잡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산소를 같이 간다는 건 가족으로서 나쁜 일이 아니죠. 오히려 고마운 제안일 수도 있어요. 수연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예의를 갖춘 행동일 수 있고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 예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제 일을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잊었을까?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 수연이와 나 사이의 감정거리가 생각보다 더 멀어진 건 아닐까? 예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로 웃고 넘어가고 조금 어색해도 따뜻하게 맞춰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말 한마디가 두 번 생각하게 되는 일이 늘었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이건 그냥 작은 오해가 아니라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이제야 그걸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었고 수연이가 직접 차를 몰고 내 집 앞으로 왔어요. 어머니, 기다리셨어요? 길 막히기 전에 빨리 가요. 수연은 평소와 똑같은 미소였어요. 예의 바르고 부드럽고 항상 내게 잘하려 노력하는 모습. 하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차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과 햇빛에 반사되는 도로, 그리고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공기.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어제 통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마음이 풀렸다고? 그럼 내 마음은 누가 풀어주지?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래,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그 말에 내 감정이 담겨 있지는 않았어요. 그저 내가 해야 할 말을 말한 것 뿐이었어요. 수연이 이어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라도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저도 배워가는 중이라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언제든 말해달라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말을 하면 수연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전에 한번 말한 적 있어요. 그때 수연은 표정은 밝았지만 목소리는 조금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나는 더 이상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기억이 떠올라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소에 도착하자 바람이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앉아 나는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여기 오면 그 어떤 감정도 정직해지거든요. 나는 손으로 비석을 한번 쓰다듬었어요. 여보, 나왔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수연이 뒤에서 묵묵히 서 있는 기척, 그리고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 잔잔하게 들렸어요. 나는 천천히 내 마음을 꺼내놓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여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렵네. 나도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은 건지 내가 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어. 말을 하다 보니 내 눈에서 물이 조금 고였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그 말이 진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잘할게요라는 말 속엔 어떤 거리감이 숨어 있었어요. 그건 부족함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조금은 책임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 사이엔 이미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 있었어요. 그것도 내가 어지간히 애쓴다고 쉽게 좁혀지지 않는 거리. 나는 비석을 만지며 조용히 속마음을 말했다. 여보,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아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결심이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산소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처음보다 더 조용했어요. 수연은 몇 번이나 점심 먹고 가실래요? 어머니, 오늘 바람이 차네요. 이런 말들을 건넸지만 나는 그냥 짧게 대답하는 정도로만 대화를 이어갔어요. 내 마음이 조용히 다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아, 이제는 관계가 예전과 같을 수 없겠구나. 그건 수연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예전만큼 참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만큼 지쳐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수연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름이 빠진 빈칸은 그날 하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현주소였다. 그리고 이제 그 현주소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현관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지. 그 결심은 앞으로 이어질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며느리 수연과 함께 산소에 다녀온 날 이후 내 마음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균열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나는 그 균열이 언젠가는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며 지내왔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바빴겠지. 나만 너무 예민한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그냥 넘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더 이상 함부로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평범한 평일 오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그 말투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밝게 말할 텐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나는 말했다. 그래, 오면 되지.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지난번에 수연이 말인데 엄마께 이름표 얘기한 거 계속 마음 쓰더라고. 엄마가 서운해할까봐 조금 불안했나봐.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서운해할까봐 불안했다고? 그동안 나는 내 감정을 숨기느라 애썼는데 정작 수연은 내 감정보다 불안이 먼저였단 말인가. 그 작은 문장이 내 마음에 묘하게 걸렸어요. 아들이 이어 말했어요. 엄마, 혹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어? 엄마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나도 알아야 도울 수 있으니까. 나는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 만큼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그래, 오면 얘기하자. 지금은 그냥 좀 지쳐서 그렇다. 아들은 알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 마음을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진짜 내 마음을 들려준 적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주말 오후 아들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얼굴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지? 그 말은 단순한 인사 같지만 내 마음을 향해 건네는 진심이었어요. 나는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그날 엄마 이름만 빠져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게 실수였다는 건 알아. 그리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잊힌 사람 같았어.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는 말을 이어갔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 작은 한 칸이 이렇게 큰 여운을 남길 줄 나도 몰랐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그동안 엄마가 혼자 많이 삼켰던 것 같아. 말할 타이밍도 없었고 나도 제대로 신경 못 썼고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나도 말 못했어. 누구한테 말하면 괜히 어색해질까봐.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말해줘. 엄마 마음을 듣는 게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조금 고였어요.
그래. 엄마도 이제는 엄마 마음을 챙기려고. 며칠 후 수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이번에 집에서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나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피하고만 있으면 관계는 더 멀어질 테니까요. 저녁 때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다 준비했어요. 나는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수연은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네. 그날 이름표 말이야. 수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 때문에 화났던 건 아니야.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잊힌 사람처럼 느껴졌어. 수연의 눈에 작은 흔들림이 스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앞으로는 서로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요. 그 말이 완벽한 해결이 된 건 아니었어요.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흐르고 있던 우리 사이의 긴장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내 감정도 내 존재도 스스로 지켜야지. 마지막 장면, 나를 되찾는 하루.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로등 아래 작게 반짝이는 먼지들, 차분하게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묘하게 평온해진 내 마음. 그 순간 나는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어요. 모든 상처가 누군가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가끔은 내 마음을 스스로 외면한 내 잘못일 때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기로 한 것. 그게 내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결심이었어요. 앞으로도 수연과의 관계에서 작은 갈등은 또 생길 거예요. 아들과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 마음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나는 조용히 집으로 걸어가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잘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마음을 잊지 말자. 그 말이 오늘 하루의 마무리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건 다른 사람보다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었다. 이름이 빠진 자리에서 나는 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